지금 전 세계가 말 그대로 기술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 이제 더는 통하지 않죠. AI와 에너지 주권을 누가 잡느냐, 이게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엄청난 경제대전환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담대한 계획의 핵심을 제대로 파헤쳐보고 투자자 여러분께는 어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지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딱 이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챔피언을 넘어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쏟아붓는 이 막대한 투자는 정말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그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시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청사진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변화가 꼭 필요한지, 지금 전 세계 기술 전쟁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보고요. 여기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6대 핵심 전략을 분석할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전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AI와 에너지 정책을 깊숙이 들여다본 뒤에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섹터에 기회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미래 전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글로벌 기술 전쟁의 서막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까지 거대한 경제적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지 그 절박한 배경부터 알아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보세요. 경쟁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던 건 왼쪽에 보이는 저 굴뚝, 바로 하드웨어와 제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쟁의 중심은 오른쪽의 두뇌와 풍력발전기, 즉 AI 주권과 청정에너지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거든요. 바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국 경제에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런 거대한 변화에 맞서서 대한민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 바로 국가 전략의 청사진, 6대 핵심 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미래 경제를 떠받칠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 전략은요, 이 6개 톱니바퀴가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먼저 AI 강국이라는 목표를 딱 세우고 반도체나 방산 같은 핵심 산업을 팍팍 키웁니다. 여기에 역대급 R&D 투자와 728조 원이라는 돈으로 기름을 붓고 아리백 산업단지나 디지털 경제 전략으로 미래 수출길까지 여는 거죠. 이 6가지는 그냥 따로 노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DNA 자체를 기술 중심으로 바꾸려는 하나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6가지 전략 중에서도 이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진짜 핵심 엔진 2개가 있습니다. 바로 AI와 에너지. 이제 이 두 엔진의 내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AI 전략의 심장은 뭐니 해도 결국 반도체, 바로 물리적인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정부가 직접 나섰다는 점이에요. AI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GPU 확보에 말이죠. 2028년까지 5만 장이 넘는 GPU를 확보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공급한다? 이건 단순히 몇몇 대기업만 키우는 게 아니라 AI 생태계 전체를 키우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한쪽 엔진인 에너지.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R100입니다. 사용하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이걸 위해서 정부는 아예 산업단지 전체를 100% 재생에너지로만 돌리는 R100 산업단지를 만듭니다. 이게 그냥 환경보호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납품하려면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장권이 된 거예요. 동시에 국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확실하게 키워주는 내수 부양책이기도 한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전략인 셈이죠. 와, 이 모든 계획을 움직이는 힘, 결국 돈이죠. 2026년 정부 총 예산이 무려 728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 자체도 놀랍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바로 그 방향입니다. 바로 여기 R&D 예산입니다. 총 예산 중에서 자그마치 35조 3천억 원이 기술 개발에 들어갑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이건 그냥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기술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로켓에 연료를 정말 꽉꽉 채워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일 텐데요. 이 거대한 돈과 정책의 흐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디에서 기회를 잡아야 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데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물길을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그럼 그 돈의 물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AI,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네이버 같은 클라우드 기업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방사는 정부가 직접 외교 무대에서 수출을 지원해 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기대해 볼 만하고요. 바이오는 막대한 R&D 자금이 신약 개발 성공 확률을 높여줄 겁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RE100 산단이라는 아주 확실한 수요처가 생기는 거니까 관련 기업들 실적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당연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 발표가 바로 다음 날 기업 실적으로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나 글로벌 공급망 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도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 미래 전망과 핵심 요약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착착 진행된다면 과연 5년 뒤 대한민국 경제 지도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앞으로 5년은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AI 인프라가 계획대로 잘 깔릴지, 메모리를 넘어서는 반도체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RE100 같은 에너지 전환이 정말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줄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떤 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거대한 전환의 성패가 갈릴 겁니다. 여기서 계속 초격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조금 앞서간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경쟁자가 아예 추격할 생각조차 못하게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한국이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에서 추구하는 전략의 정수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최종 핵심 정리입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국 경제의 체질이 이제 AI와 디지털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다. 둘째,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반도체 같은 초격차 상업에 집중한다. 셋째, 이 모든 걸 정부가 역대급 예산을 쏟아부어서 밀어준다. 이 세 가지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오늘 내용의 핵심은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금 정말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과연 이 담대한 도전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